다들 안녕하세요. 프로토 91회차 토신 정보방 환급 인증합니다. 당첨금은 세후 금액인 거 알고 계시죠? 다들 아시겠지만 한 경기 취소되어 당첨금이 반토막 났지만 그래도 당첨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 경기도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금일 첫 번째 경기 아탈란타 대 인터밀란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아탈란타는 다소 기복도 있었지만 휴식기 이후 무패를 달리며 리그 4위로 치고 올라왔다. 지난 시즌까지는 공격 위주의 팀이라는 인상이 강했지만 이번 시즌은 볼란치로 데룬과 에데르송 조합이 나오며 수비도 안정적이다. 유로파에서도 순항 중이고 부진했던 지난 시즌을 완벽히 지원했다. 자파타의 이적을 지운 스트라이커 스카마카와 함께 루크만과 대 케틀라이르 등 해결할 선수들도 즐비하다. 인테르는 토리노와 로마를 잡고 다시 선두로 올라섰다. 사소올로의 일격을 당했고 볼로냐 상대로도 승점 한 점에 그쳤었는데 밀란과 유벤투스 등을 밀어냈다. 챔스에서도 3경기 승점 7점으로 소시에다드와 함께 16강 진출이 유력한 상황으로 이번 시즌 순항 중이다. 클라센과 파바르, 휘랑을 비롯해 새로운 얼굴들이 팀에 빠르게 녹아들었고 라우타로와 바렐라 등 기존 선수들의 활약도 좋다. 인테르의 승리를 본다. 아탈란타가 홈에서 확실하게 승점을 따내는 팀이고 중앙이 탄탄하지만 바렐라와 미키타리안, 아슬라니와 프라테시 등이 나올 인테르 상대로는 중원의 우위를 가져갈 수 없다. 휘랑이 최전방에서 상대 수비와 경기 내내 경합을 해줄 것이고 라우타로가 기회를 해결할 인테르가 쉽지 않은 팀을 잡고 1위를 유지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두 번째 경기 뉴캐슬 대 아스날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뉴캐슬은 지난 라운드에서 울버햄튼과 비겼다. 이삭의 부상 결장으로 인해 최근 선발 스트라이커로 출전 중인 칼럼 윌슨이 페널티킥 포함 멀티골을 터뜨렸는데 황희찬에게 한 방을 맞고 승점 한 점 추가에 그쳤다. 그리고 주중에 맨유 원정을 비롯해 아스날과 챔스에서 도르트문트를 원정에서 만나는 타이트한 일정을 소화해야 한다. 부상자가 많은 상황이기에 윌록과 타겟, 크래프 등 로테이션 자원을 적절히 기용해야 한다. 아스날 역시 뉴캐슬과 마찬가지로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 중이다. 주중에 웨스트햄을 원정에서 만났고 뉴캐슬전 이후 챔스 일정도 있다. 그러나 주축 선수 중에서 부상으로 인한 결장자가 없기에 안정적으로 라인업을 가동 중이다. 조르지뉴와 에밀 스미스 로우, 토미야스와 트로사르 등 주전급 로테이션 자원들이 역할을 해주고 있다. 아스날의 승리를 본다. 뉴캐슬은 기마랑이스와 토날리, 롱스테프 등이 나서는 중원 강점이 확실한 팀이었다. 그러나 토날리가 장기간 징계에 들어갔고 이삭도 빠지는 등 전력 누수가 크다. 원정이지만 사카와 마티넬리, 랭케티아의 스리톱이 상대 수비를 두들길 수 있고 라이스와 웨데가르트가 중원 우위를 가져올 아스날이 승리할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세 번째 경기 셀타비고 대 세비야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셀타비고는 지난 라운드 지로나 원정에서 선전했지만 승점 추가를 하지 못하며 강등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누네스와 스타르펠트, 산체스 등이 나선 수비 라인이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했지만 워낙 수비적으로 나선 경기였기에 아스파스와 라르센 등에게 기회가 나지 않았다. 그로 인해 강등권 순위기에 이번 라운드 결과가 중요하다. 두비카스와 반바 등 골을 넣을 수 있는 선수들을 대거 투입할 것이다. 세비야는 최근 4경기 연속 승리를 추가하지 못하며 중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도 지난 라운드에서 카디스를 원정에서 만나 승점 한 점 추가와 함께 끌려가던 경기에서 패하지 않았다. 수마레와 라키티치, 토레스 등 공격 전개 능력이 좋은 선수들이 최전방을 잘 지원하고 있다. 접전을 본다. 셀타가 부진한 시즌을 보내고 있지만 홈의 2점을 노릴 수 있다. 특히 중앙에서 점유율 경합이 안 되던 상황을 타피아가 주전으로 나서 어느 정도 회복했기에 세비야의 중원 상대로 쉽게 밀리지 않을 것이다.
다음 일정이 아스날 원정인 세비야가 챔스에도 집중해야 하기에 풀핏으로 나서기 어렵고 두 팀이 승점을 나눠 가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네 번째 경기 도르트문트 대 바이에른 뮌헨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도르트문트는 뮌헨의 승점 2점 뒤진 리그 4위다. 현재 분데스리가에서 3팀이 무패를 달리고 있는데 레버쿠젠, 뮌헨과 더불어 도르트도 패가 없다. 그러나 무패 행진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상대를 만났기에 이 경기 결과가 중요하다. 라이벌을 만나 승리하면 선두 싸움의 탄력을 받을 것이고 패하면 2패의 타격이 될 수 있다. 홈이지만 사비처와 외즈칸 등 중원의 라인을 내릴 수도 있어 보인다. 뮌헨은 지난 라운드에서 다른 슈타들을 잡고 1위 레버쿠젠과 승점 2점 차 격차를 유지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킴미히가 퇴장당하는 악재가 있었지만 상대도 2명이 퇴장당한 이후 8골을 몰아쳤다. 기록적인 하프라인 골을 기록한 케인이 해트트릭 경기를 했고 사네와 무시알라가 멀티골을 터뜨렸다. 이 경기에는 킴미히가 빠지기에 파블로비치가 라이머의 중원 파트너로 나설 것이 유력하다. 뮌헨의 승리를 본다. 도르트문트는 지난 라운드에서 프랑크푸르트 상대로 패하진 않았지만 선제골 허용을 비롯해 수비 라인이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폼멜스와 슬로터백이 나설 텐데 케인과 사네, 코만과 무시알라를 앞세울 뮌헨 상대로 고전할 것이다. 뮌헨이 데어 클라시코를 승리하며 도르트문트에게 시즌 첫 리그 패배를 안길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5번째 경기 엑셀시오르 대 알크마르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엑셀시오르는 무패를 이어가며 리그 상위권으로 뛰어올랐었지만 최근 연패를 당했다. 즈볼레와 폴렌담 등 하위권 팀을 연달아 만났기에 연승이 필요했는데 이 경기에서 7골을 허용하며 패했다. 드리우에취와 람프로우 등 공격진이 위력적으로 상대 수비를 넘어서며 기회 창출을 잘했는데 수비 불안이 생긴 최근이다. 알크마르는 호벤에 이어 리그 2위를 달리고 있다. 개막 이후 한 경기에서도 패하지 않았고 착실하게 승점을 따내고 있다. 지난 주말 경기에서는 패색이 짙었지만 네이메언의 공격수인 바스 도스트가 경기 도중 쓰러지는 일이 생기며 경기가 취소됐다. 호벤이 앞서가는 에레디비지에지만 승점 차가 크지 않기에 우승에 도전하는데 파블리디스와 드위, 아이론의 스리톱이 정상 가동될 것이다. 알크마르의 승리를 본다. 이 경기 이후 빌라 원정이 준비된 상황이지만 4일 넘는 휴식일이 있기에 일정에 대한 부담은 적다. 미나스와 클라시에의 에레디비지의 최고의 중원을 가동의 경기 주도권을 가져올 것이고 파블리디스가 기회를 해결할 알크마르가 승리하고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토신 최종 조합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말 걸어주시면 토신정보방에서 무료로 공유해드립니다. 제발 손해보면서 토토하지 말고 다같이 웃으면서 즐겁게 배팅합시다. 함께 하실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